지구과학이란 과목 자체가 지금 너희가 알다시피 선택을 지금 가장 많이 하잖아. 그치? 그리고 뭐 물론 생물하고 한 2000명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긴 한데 이 지구학이란 과목 자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뭐 내년이면 이제 내년이라고 이야기 하겠는데 차이가 나는 거는 딱 한 가지. 2023년 수능에 나왔던 20번 문제는 솔직히 웬만한 애들이 풀어내기 힘든 문제였어. 그게 흔히 말하는 그 지구학 선생님들도 EBS 해설 자체도 틀릴 정도로 문제가 좀 어려웠다고. 그게 뭐였냐면 닮은 문제였는데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서 맞춘 애들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 문제는 20번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난이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 쉬웠던 문제도 아니야. 근데 작년에 그 지구학 문제 그 수능 문제를 보면은 올해 고3 애들 이제 너희보다 딱 1년 선배들 있지. 걔들은 거의 지구학 최상위권 빼고는 점수가 거의 아작이 났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다고 애들이. 근데 재수생들은 실제로 점수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거든. 근데 너희 요번에 보다시피 뭐 수석 나오고 하는 게 뭐 전부 재수생에서 나왔잖아. 뭐 시대 이제 거기서 2명 다 나왔고 알다시피. 근데 지구학이란 과목 자체를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도 이 학원에서 재수생 애들 어제까지 다 배치 사정했고 뭐 여기 지금 우리 학원에 다니는 학생도 있고 솔직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올해 이제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만약에 대학을 가려고 마음 먹었다면은 과학이란 과목 두 과목 자체가 너희가 그냥 보통 부모님 세대 때는 이 과학이란 과목 자체가 사탐, 과탐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아예 뭐 그렇게 크게 중요시 안 했던 과목일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 지금 대부분 지구학을 선택했다는 말은 거의 다 이과란 소리인데 이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수학일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국어가 아니야. 국어하고 탐구야. 똑같아. 그러니까 탐구에서 보면은 요번 주에 지금 내가 재수생 애들 지금 막 상담 오고 있는데 보면 가장 안타까운 애들이 어떠냐면 국영수 111인데 저기 탐구가 33 이렇게 나오면은 중앙대로 떨어진다고. 만약에 얘가 요거를 2등급 초반이나 1등급 정도 맞으면은 실제로 연구대 이상이 가능한데 이게 뭐 서성한도 아니고 중경외시 쪽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이게. 심지어 중경외시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탐구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배려면 그만큼 떨어진다고. 물론 그건 뭐 국어를 배려도 마찬가지고 수학을 배려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수학이고 그 다음에 국어 탐구가 똑같다는 거. 그리고 생물하고 지학은 뭐 나도 내가 뭐 지구학을 가르친다고 생물을 모르는 게 아니라 물화생지를 내가 다 가르쳐 봤기 때문에 생물도 마찬가지고 지구학도 마찬가지고 한 두세 개 알까리한 게 있어. 그걸 맞추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하는데 실제로 한 16개, 17개는 누구나 맞출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고3들이 왜 30점대가 많이 나오냐면은 한두 번 인강 듣고 그냥 반복하는 정도로 끝나서 그런 거야. 너희 나중에 여기 지금 오늘 뭐 눈 와서 뭐 온라인으로 뭐 녹화해서 듣겠다 3명. 그리고 다음 주에 올 애들 5명. 그래서 8명이 지금 오늘 빠져 있는데 너희 나중에 보면 여기 강의실이 꽉 차. 그래서 나중에 저쪽 강의실로 옮기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보면 알아. 왜 우주 파트부터 내가 시작을 하는지 보면 알아. 어려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알아놓으면은 나중에 되게 쉬워진다고. 가장 어려운 파트가 3번째 파트, 그 다음에 2번째 파트, 첫 번째 파트거든. 근데 올해 시험에서도 보면은 딱 킬러가 있어. 어느 정도. 뭐 킬러를 없앴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파트를 좀 잘 공략해서 하면은 지구학은 100점을 맞을 수 있어. 표점이 올해 좀 쉽게 나왔다 해서 60 몇 점인지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다 맞으면 표점이 거의 70점 가까이 육박했었다고. 그리고 물화생지 중에 선택해서 가장 무난한 게 지구과학이고 그 다음에 생물인 거니까 너희 이 지구학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다른 과목이 안 돼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봐. 오케이? 자, 우리 그럼 이제 수업을 들어가 볼 텐데, 그러니까 별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부터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학이, 자, 고개 들고 나를 보자. 우리 이제 수능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니까, 우리가 지구학이 20문제가 나오잖아. 맞지? 그 1단원, 2단원, 3단원 크게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1단원은 우리가 말하는 고체지구라고 해서 쭉 지질 나오는 부분이고, 2단원은 우리가 말하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나오는 부분이고, 3단원은 우리가 말하는 별이 나오는 부분이야. 근데 3단원에서 7문제, 2단원에서 7문제, 1단원에서 6문제, 이렇게 해서 20문제가 구성이 돼. 그리고 3점짜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단원이긴 한데, 쉬운 건 되게 또 쉽게 나오고, 어려운 건 좀 어렵게 나오는데, 계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여기서. 오늘도 보면 계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정도 수준, 심지어 중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풀 수 있고, 비례를 잘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하면 애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몇 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나한테 먼저 수업을 들었던 학생도 있어. 근데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고. 자, 별의 표면 온도, 흑체 복사란 말이 나오지. 책을 보면서 여기를 같이 봐봐. 흑체 복사란 말은 굉장히 이상적인 부분이야. 야, 모든 복사를 흡수하고 그걸 흡수해서 또 방출한다.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 그걸 우리가 흑체라고 이야기해. 내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쑥 넘어가는 거는 너희도 나중에 복습을 할 때 그냥 쑥 넘어가도 돼. 알겠지? 그러니까 플랑크 곡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게 플랑크 곡선이거든? 이게 플랑크 곡선이란 거야, 이게. 요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플랑크 곡선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비인의 변위 법칙이란 건데, 자, 문제를 풀 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별표 3개 쳐. 형광펜으로 쫙 밀고 별표 3개 쳐.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 나중에 공부하기 굉장히 수월할 거야, 아마. 자, 이 비엔의 변위 법칙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를 선택했는지 선택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물리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 우리가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이야기하지. 그 빨주노초 파남보를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그래. 가시광선이란 게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색깔을 말하는 거야. 가시광선. 오케이? 그럼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니까 우리가 보라색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를 보라색을 자줏빛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빨주노초 파남보 할 때 빨간색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적색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걸 적외선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부터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보남파초 노주빨이라고 이야기하자. 왜? 보라색이 파장이 짧은 애들이야. 오케이? 다시 뭐라고? 보라색이 파장이 짧은 애들이야. 오케이? 그럼 보남파초 노주빨. 그럼 빨간색은 파장이 긴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나중에 뒤에서 이제 줄은 쳐주겠지만 실제로 이 내용은 물리 내용이야. 그러니까 보남파초 노주빨인데 보라색이 뭐라고? 파장이 짧은 애들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보라색 옆에 있는 걸 자외선이라거든. 너희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기 여름에 자외선 받으면 타지? 왜 그럴까? 그만큼 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은 세다. 자자가 뭐야? 보라색이지. 그러니까 보라색이 에너지가 센 거야. 알겠어?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가 센 거라고. 나중에 이 단어를 다 배우고 보면은 다가온다. 지금 말하는 건 필기할 필요 없어. 나중에 이제 쭉 계속 나올 테니까. 다가온다. 그럼 우리 쪽으로 다가오면 에너지가 세게 된다고. 그걸 나중에 청색편이라고 이야기해. 나중에 그건 따로 하기로 하고. 그러면 보남파초 노주빨. 빨간색. 빨간색은 파장이 긴 거잖아. 그치? 파장이 긴 거 옆에 있는 걸 적외선이라고 그래. 적외선. 오케이? 적외선은 빨간색이야.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는 거냐면 너희 난로 같은 거 틀면 빨갛게 열이 나지. 그치? 그게 난로 그거야. 근데 우리가 난로 옆에 있다고 해서 막 피부가 타고 이러진 않잖아. 물론 뭐 가까이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 엄청 타겠지. 그거 말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센 거는 보라색 쪽이야. 보라색하고 비슷한 색이 무슨 색이야? 파란색. 오케이? 그 다음에 에너지가 약한 거는 적색, 빨간색 쪽이야. 오케이? 그래서 너희는 지구과학하고 물리 같은 걸 배울 때 보면은 보라색, 파란색, 요쪽 관계된 자외선 이런 애들이 에너지가 센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빨간색, 적색, 그러니까 빨간색, 적외선 요쪽에 있는 게 에너지가 약한 거야. 다시 한번 내가 보란파초 노즐발이라고 너희한테 외우고 시키는 건 뭐야? 보라색이 파장이 짧아. 파란색도 파장이 짧아. 그 다음에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 알겠습니까? 요게 기초가 돼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일단 그거를 쓰려고 하지 말고 머리에 좀 기억을 해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건 왜 중요하냐면은 별표 3개 치라고 그랬지. 흑체가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람다란 게, 자, 우리가 용어가 이제 좀 나올 텐데, 자, 지구과학을 뭐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 알 거고 처음 배운 사람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람다라고 쓸 때 이렇게 쓰거든. 드립자처럼 쓰는데 람다 이게 파장이야, 파장. 오케이? 파장이라고, 파장. 파장. 람다 맥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최대 파장을 말하는 거야. 최대 파장. 파장이 가장 클 때. 오케이? 맥시멈, 맥시멈. 맥시멈의 반대말은 너희가 미니멈, 뭐 최대 최소해서 우리 수학에서 배우잖아. 미분 배울 때. 그치? 오케이. 그러면 최대 파장은 요 T라고 돼 있는 게 있지. T라고 돼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온도를 말하는 온도, 템플러처. 그러니까 이 T라고 돼 있는 게 그냥 온도일 수도 있고 절대 온도일 수도 있어. 우리가 말하는 만약에 오늘 온도가 뭐 3도시다. 그거는 섭씨 온도거든. 그럼 절대 온도는 뭐야? 거기서 273도만 더하면 돼, 그냥. 오케이? 그럼 276인 거야. 그거일 수도 있고 일반 온도일 수도 있어. T는 온도야, 온도. 오케이? 온도. 절대 온도일 수도 있고 그냥 온도일 수도 있고. 그럼 이 보면은 최대 파장하고 온도는 지금 어떤 관계가 있냐? 반비례 관계가 있네. 이게 빈의 변이 법칙이야. 다른 게 없고. 그럼 내가 설명을 좀 해볼게. 아니 그냥 공식 외우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 곡선이 플랑크 곡선이라고 그랬다. 플랑크 곡선인데 보면 최고로 올라간 점이 요 점이지. 그 다음에 최고로 올라간 점이 요 점이지. 최고로 올라간 점이 요 점이지. 자, 봐봐. 6000K. K가 절대 온도야, 절대 온도. 아까 273을 더한 거. 만약에 276K면 실제로 3도씨를 말하는 거야. 273을 빼면 되니까. 그럼 6000K, 5000K 다 K로 이야기하거든. 칼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K라고 써, 너희는. 공부할 때. 자, 6000일 때 최대 파장은 여기야. 그 다음에 5000일 때 최대 파장은 여기야. 그 다음에 4000일 때 최대 파장은 여기고 3000일 때 최대 파장은 여기야. 지금 보니까 최대 파장이 그러니까 온도가 지금 클 때부터 이렇게 쭉 연결시켜봐. 연결시켜봐. 무슨 그래프가 나오고 있냐 지금?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고 있거든. 오케이? 이론은 그래. 요거 갖고 시험 내지는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외울 때 최대 파장은 왜 온도하고 반비례하느냐 이 그래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하나 표시는 해놓으세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오늘 뭐 지금 요 학생 작년에 내하고 수업을 같이 했던 학생이거든. 3학년들 재수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 다 맞은 애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도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꼭 그 지구학을 다 맞을 수 있게 너희 뭐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 그 생물하고 만약에 지학을 선택했다. 생물 지학을 1일 받았다. 다른 건 못하는다고. 뭐 수학도 4등급 받고 수학도 4등급 받고 국어도 막 4등급 받았어. 근데 탐구를 1일 받으면 영어라든지 국어에서 조금만 받쳐주면은 일단 인서울은 가능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에이 저
선생님 서울대 갈 건데요. 연대 갈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희가 올해 고3 애들 받은 성적표를 한번 봐봐. 학교에서도 뭐 반에서 5등 하는데 받은 성적표 보면은 깜짝 놀랄걸? 아이씨, 그래갖고 무슨 대학을 가? 이런 애들이 스스로 가단 말이야, 지금. 그 왜 그런 줄 알아? 국영수만 하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지금 너희가 알다시피 영어가 빠지다시피 했잖아. 정시에서. 솔직히 영어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 물론 수시에서는 등급 맞추기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그럼 영어가 빠졌으면 국수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나? 2과목 가지고 대학 갈 수 있는 학교 정해져 있는데 엄청 몰립니다. 3과목이 돼야지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워낙 많아요, 지금. 근데 탐구 못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너희도 알다시피 뭐 인강 들으면 보통 메가스터디에 들어가면 이제 오지훈 인강 딱 들으면서 이제 듣고 한두 번 좀 딱 반복해가지고 몇 개 풀리니까 점수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20점, 15점. 수두로 갑니다. 정말로. 탐구는 45점 이하로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과목이야. 깎아먹는 과목이 되는 거야. 근데 45점 맞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너희 수학을 솔직히 몇 년 공부했냐? 너희 수학 언제부터 했냐? 보통 막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막 해가지고 지금까지 배웠는데 수학을 4등급, 3등급 맞는 애 수두로 가잖아. 근데 수학을 몇 번 했냐고. 수백 번, 수천 번 했는데도 안 된 거 아니야. 그럼 탐구를 2번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이게 탐구냐 이게? 만화책이지. 그만큼 더 해야 된다고. 알겠지? 자꾸 오늘 잔소리를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알게 되니까 탐구 공부할 때 열심히 하세요, 정말로. 자, 봐봐.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최대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한다고. 만약에 최대 파장이 2배가 높아져. 그럼 온도는 2분의 1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 공식은 외우세요. 람다 맥스는 T분의 A. 계속 쓰게 될 겁니다. 최대 파장은 뭐에 반비례한다고? 온도에 반비례한다. 그게 빈의 변이 법칙. 사람 이름입니다. 빈의 변이 법칙. 오케이? 나중에 좀 이따 쓰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되니까 일단 외우세요. 오케이? 자, 공식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째. 오늘은 내가 굉장히 좀 천천히 갈 건데 2번째 시간부터는 좀 빨라집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별의 색과 표면 온도라고 되어 있는 거. 흑체와 같이 복사되므로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복사열에서 방출되는 파장이 짧아진다고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자, 보남파초 노즐발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게 보라색이야. 보라색, 청색이 파장이 짧아. 그게 에너지가 높고 온도가, 야, 에너지가 세면 당연히 표면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 자, 읽어봐봐 한번.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복사질을 방출하는 파장이 짧아지고 파란색을 띈다. 오케이? 자, 밑줄 그으세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파란색을 띈다고. 자, 이제 지구학을 배울 때 어떤 단원을 막론하고 에너지가 세고 파장이 짧고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청색이야. 우리는 청색하고 적색만 구분하면 돼. 알겠어? 자, 우리가 이게 봐라. 태양이 있다. 여기 막 별이 있다. 별이 있는데 별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면은 에너지가 세지겠냐 약해지겠냐? 세지겠지. 그러면 에너지가 세지면 뭐니? 청색이야, 청색. 그걸 청색편이라고 그래. 자, 별이 우리보다 멀어지지.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에너지가 약해지겠지. 그럼 적색편이가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 단원뿐만 아니라 모든 단원에서도 딱 들어가는 거니까. 알겠지? 이게 기초야. 오케이? 되겠냐? 자, 그러면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 방출하는 파장이 길어진다고.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무슨 색? 붉은색. 오케이? 밑줄 그으세요. 표면 온도가 낮으면 파장이 길어지고 붉은색을 띈다. 자, 이거는 꼭 이 단원뿐만 아니라 모든 단원에 다 되는 부분이야. 됐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표면 온도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분광형이란 말이 나오거든, 분광형. 너희가 오늘 이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뭐, 지구학을 처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학교에서 배운 사람도 있을 텐데, 들어보기는 다 했을 거야.
근데 분광형이란 말이 나와, 분광형. 우리가 빛을 우리가 나름대로 온도에 따라서 분리해놨다고. 분광형. 분리. 빛광. 빛을 분리했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냥 외우려 하지 말고 빛을 분리했다고. 그게 순서가 있어. O, B, A, F, G, K, M. 이 순서는 외워야 됩니다. O, B, A, F, G, K, M. 막 쓸 필요까지는 없고 O, B, A, F, G, K, M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요쪽이 온도가 높은 애들이야. 요쪽은 온도가 낮은 애들이야. 오케이? 그래서 O, B, A, F, G, K, M. 이제 일단 그림에서는 다 줍니다. 그냥 O부터 시작한다. O, B, A, F, K, M. 뭐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 O, B, A, F, G, K, M.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O, beautiful and fine girls kiss me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그랬는데 그런 건 필요 없고 그 뭐 구차한 거고. O, B, A, F, G, K, M. O 쪽에서 있을수록 온도가 높고 자, M 쪽에 있을수록 온도가 낮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한번 물어보자. O, B, A, 요쪽은 색깔이 무슨 색이겠냐? 보라색이나 청색이겠지. 맞지? 그러면 요쪽은 무슨 색이겠냐? 적색이겠지. 계속 연결이 된단 말이야. 이걸 뭐라 그런다고? 분광형이라고 한다. 분광형. 하나 써놓으세요. 분광형. 빛을 분리했다. 분광형. 오늘 뭐 처음 보는 용어들 많이 나오고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여기 봐라. 오늘 집에 가거든 문제를 많이 풀라고 하지 말고 이거 내가 인코딩 해갖고 너희를 초대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설명하듯이 너희가 설명할 줄 알면 돼. 일단 그래야 기초가 잡히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지구과학을 다 맞을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지구과학, 생물을 선생도 아니지만 과학을 다 맞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진짜로. 오케이? 너희가 의치 하나를 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거 다 맞아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오케이? 그리고 인서울을 하고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탐구를 잘해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도 있지만 내가 우리 학원에서 수학도 가르칩니다. 근데 수학 다음으로 중요한 과목이 국어과학입니다. 똑같이. 정말로. 오케이? 자, 분광형 OBAF GKM 표면 온도가 높은 OB 밑줄 하나 걸어오세요. 표면 온도가 높은 OB 오케이?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낮은 KM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느냐. 자, 이건 그림을 보고 해야 됩니다. 이 그림 별표 3개 치세요. 수능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수능에 나오는 그림. 자, 물어보겠습니다. 배우지도 않은데 뭘 물어봐. 여기 봐. O, B, A, F, G, K 분광형에 나왔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 O, B, A, 자, O, B 요런 애들 있지. 여기서 자, 위로 올려봐서 가장 많이 있는 애들이 뭐야? 지나갈 때. 헬륨 1, 헬륨 2 이런 애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는 자, 여기 형광펜이라는 게 있으면은 다음 시간에 올 때는 형광펜 색깔별로 좀 갖고 오세요. 에이? 헬륨하고 헬륨2 이런 애들이 많이 지나가지. 아, 시험 문제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냥 자체가. 수능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만약 K를 생각해보자. K 또는 G를 생각해보자. 요때 많이 지나가는 애들은 여기지. 그게 뭐야? 칼슘2지. 오케이? 이렇게 볼 줄 알면 된단 말이야. 아까 너희 앞에서 밑줄 안 걷는데 써있는 게 이 내용이야. O, B일 때는 헬륨1이나 헬륨2 이렇게 볼 줄 알면 돼, 그림을. 그냥 외울 필요 없이 그림을 볼 줄 알면 된다고. 알겠지? O, B일 때는 헬륨1이나 헬륨2가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G하고 K 여기일 때는 칼슘2가 많이 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볼 줄 알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런 거 갖고 이제 말을 한다고. 표면 온도가 높으면 뭐가 많냐? 헬륨이 많네.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은 칼슘 이런 애들이 많아지고 저런 애들은 줄어들지. 맞지? 그리고 하나 더 동그라미.
여기 헬륨, 자, H1이 뭐냐? 수소지, 수소. 수소도 온도가 높을 때 많아졌다가 요일 때 줄어든다고. 자, 우리가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뭐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뭐 요즘 이제 명왕성 빠졌으니까 수금, 지화, 목토, 천해까지 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수금, 지화, 목토, 천해를 뭐라고 그러냐? 행성이라지, 행성. 그치? 걔들을 지배하는 애가 누구니? 태양 아니야, 태양. 태양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항성이라고 그럽니다, 항성. 다른 말로 별. 오케이? 그러니까 태양이 모든 걸 지배하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태양계지. 그러니까 태양이 그만큼 중요해,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 분광형을 따졌는데 태양이 어디 정도 밝기에 들어가느냐.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그림 밑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태양의 표면 온도가 5800K지. 여기서 273을 빼봐. 그럼 얼마야? 5천 몇백 도잖아. 그치? 정확히 보면 아니어도 엄청 온도가 높지? 자, 태양은 외워야 됩니다. 자, 태양의 빨간 구는 밑줄 긋고 온도 5800K에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밑에 G2에도 밑줄 그으세요. G2. 태양의 분광형은 G입니다. G2. 온도는 5800K이고. 자, 지구학 올해 수능 칠 때까지 기억하세요. 계속. 내가 계속 떠들 겁니다. 태양이 얼마제 온도가 5800K. 태양의 분광형이 뭐지? G2.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알겠습니까? G2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G잖아, G 일단. 그러면 G에서 가장 많은 애가 누구니? 봐봐. 가장 많은 애가 누구야? 칼슘2. 그 칼슘2가 가장 많다고. 그런 내용이야. 알겠습니까? 자, 오늘 보통 이제 처음에 지구학 배우면 앞에 뭐 지질 거서 판구조로목 나오면서 그거부터 노가리 까고 뭐 천천히 해서 그거 하는데 처음부터 긴장을 하자고 내가 3단원부터 시작하는 거야, 항상. 오케이? 3단원부터 제대로 해놓고 2단원을 하고 1단원으로 갈 거야, 이렇게 순서가 반대로.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 태양이 무슨 색으로 보이냐? 색깔이? 뭐 하얀색으로 보이냐? 좀 누렇게 보이잖아. 그치? 봐봐. 빨주노초 파남보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보남파초 노, 주, 빨. 노란색은 그만큼 온도가 높은 건 아니야. 그러면 태양보다 훨씬 센 애들이 더 있겠지. 그치? 그럼 걔들은 이런 보라색이나 청색 빛을 내겠지. 너희가 이제 서울에서는 뭐 잘 안 보이겠지만 너희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만약에 이제 저기 노르웨이나 뭐 이런 캐나다 이런 어느 쪽으로 갔다 생각을 해봐. 가가지고 별을 바라봤는데 별이 막 반짝반짝 하면서 막 청색으로 보여. 엄청 밝은 별이라고. 태양은 잽도 안 되는 별이라고.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175페이지를 보면은 태양의 표면 온도가 5800이고 무슨 색이라고? 노란색. 그 다음에 이온화된 칼슘2. 칼슘2는 그림에서 볼 줄 알면 돼.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흡수선이 가장 가장하게 나타나고 분광형은 G2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볼까요? 요거. 자, 우리 분광형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OBAF-GKM이야. 오케이? O에 있는 색깔 봐봐. 파란색. 오케이? 온도 봐봐. 28,000. 엄청 높단 말이야. 오케이? 그쪽 BAFG. G가 아까 태양이라고 이야기했지. 자, 우리는 이걸 그냥 하고 지나가면 안 되고 밑으로 갈수록 붉은색이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걸 체크해야 돼. 요게 OBA. A라고 돼 있지. A의 시작이 얼마야? 만이야, 만. 자, 빨간 거로 밑줄 긋는다. 시험 문제 요거 많이 쓰니까. 정확히 말하면 A0란 거다. A0. A0가 만이야, 만. 그 다음에 G. 아까 G2가 태양이었잖아. G2. G2가 아까 태양이었지, 태양.
태양이 아까 표면 온도가 얼마였다고? 5800K. 요 정도 기억해줘. 그래서 문제 풀 때 태양을 5000으로 잡고 A0가 나오면 만으로 잡아서 2배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많이 하게 돼. 자, 첫 시간부터 좀 무겁게 들어가는데 여기 보세요. 그 지구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너희가 이제 인강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거 인강 듣고 그 문제 풀고 이거 다 하면 한 200강 가까이 돼. 너희 200강 직접 한번 들어봐. 수학도 현우진 수학을 들어보면 한 4, 500강 되잖아. 그 1년에 듣다 보면 끝나요. 그 선생님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근데 문제는 압축해서 공부를 해야 돼. 너희 지구학만 공부할 거 아니잖아. 수학도 해야 되고 생물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걸 계속 반복해서 머리에 넣고 조금씩 심화해야 되는 거야. 탐구를 잘하는 방법은 이론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야. 수학을 잘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야. 문제를 풀면서 익혀야 되는 것도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많이 해야 됩니다. 다만 수학의 한 20분의 1만 하면 됩니다. 지구학은.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까지 한 건 뭐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딱 하나 배웠어. 람다 맥스는 T분의 A. 최대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한다는 거 배웠어. 그리고 내가 계속 이야기했지. 보남파초 노즈발이라고. 보라색 쪽은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세고 그게 옆에 있는 게 자외선이야. 오케이? 보남파초 노즈발. 빨간색은 파장이 크고 에너지가 약해. 오케이? 그 옆에 있는 게 적외선이고. 자, 다시 한번. 별이 다가온다. 그럼 에너지가 세지겠지? 그럼 무슨 색이겠어? 청색일 거라고. 자, 별이 멀어진다. 그럼 에너지가 약해지겠지? 뭐 적색이라고. 알겠습니까? 그게 계속 쓰이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람다 맥스는 T분의 A. 딱 그 공식 하나 배웠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또 있습니다.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이 사람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그래서 월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뭐 배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슈가 아니라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인데, 됐고.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란 건 뭐냐면, 자,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빨간 거로 밑줄 하나 그어놓고, 자, 이거 나중에 형광선으로 이렇게 하세요. E 이꼴 시그마 T의 4승. 이거 읽을 때 시그마라고 그럽니다. 시그마. 너희 확률 통계 배우는 사람은 이게 시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 편차. 그거 할 때 시그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됐고. 어쨌든 E 이꼴 시그마 T의 4승. 딱 뭐가 중요하냐면 에너지는 표면 온도에 아까 이게 이제 T가 표면 온도였지. 온도. 오케이? 정확히 말하면 표면 온도일 수도 있고 뭐 절대 온도일 수도 있는데 그냥 표면 온도라고 생각해. 표면 온도가 뭐야? 표면 온도가 뭐야? 표면의 온도 그냥. 지구의 지금 온도. 태양 하면 태양의 겉면의 온도. 그걸 표면 온도라고 그래. 알겠지? 자, 에너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 4제곱에. 그러면 표면 온도가 2배가 되면은 에너지는 16배가 되는 거야. 표면 온도가 3배가 되면은 그 에너지는 81배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있잖아. 형광펜으로 딱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에너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인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오는 용어가 있어. 여기. 단위 어디 갔냐?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요거 옆에 치세요.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이 용어가 나와야 이 공식을 쓰는 겁니다. 비슷한 용어가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그 면적 안에서 아직 단위 면적당 했을 때 에너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야. 자, 공식 딱 2개 했다. 최대 파장 람다 맥스는 T분의 A. 오케이? 그 다음에 E 이꼴 시그마 T의 4승. 2개 했어, 2개. 오케이? 자,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이라 나오면 이 공식 쓰면 된다. 오케이? 나중에 문제에서 내가 한번 적용시켜 볼 거야. 조금 있다가. 진짜 나오는지. 뭐 작년 수능 문제 보면 바로 나와. 여기 보세요. 자, 이걸 하기 전에 너희한테 좀 물어볼게. 우리는 다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9 있지, 9. 자, 여기 보세요. 9의 부피가 얼마야? 9의 부피.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3승이지. 그치? r 값을 미분해봐. 3이 앞으로 나가면서 4 파이 r 제곱이 되지. 그래서 9의 건널비는 4 파이 r 제곱이야. 부피를 미분하면 건널비가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부피가 어쨌든 건널비가 4 파이 r 제곱이야. 아까 내가 너희한테 이 말 했었지.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하면서 에너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지. 그때 내가 무슨 용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됐어? 오케이? 아, 여기 똑같이 있어.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있는데 태양, 우리가 태양이 지구에 비쳐. 그럼 지구는 뭐야? 구잖아. 그러면 지구의 사방에 다 비칠 거 아니야? 그럼 그 껍질에 다 비칠 거 아니냐? 그게 뭐야? 건널비 아니야, 건널비. 그치? 그러면 4파이 r 제곱이 곱해져야 되는 게 맞지? 맞지? 에너지에다가. 맞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4파이 r 제곱이 곱해지면은 이거를 우리가 L이 뭐의 약자는 럭스, 광도야, 광도. 알겠습니까? 이 공식도 중요합니다. 시그마 t의 4승에서 4파이 r 제곱이 곱해진 거지. 뭐라고? L이 광도야, 광도. 자, 우리 용어 한 3개 정도 나왔지? 아까 남다, 파장, T, 표면 온도, 뭐 온도, 표면 온도, 뭐 L, 광도. 뭐 E야 에너지니까 에너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 썼다가 연필로 썼다가 나중에 지우면 돼요. 나중에 보면 좀 창피하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모르는 건 다 물어봐야 돼요. 쪽팔려 하면 안 됩니다. 너희 이런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 올해 뭐 다마전에 이런 애들이 처음부터 뭐 잘했을 것 같아. 지도 다 맞을 줄 몰랐는데 시험 봤는데 그날 컨디션이 되게 좋았고 물론 평상시 한 서너 개는 틀렸겠지. 그러다 그날 컨디션이 좀 다 맞는 거야. 오케이? 내 자랑을 조금 하면 나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국 1, 2등 했었어. 그러면 이제 서울대 딱 시험 볼 때 와, 우리 학교에서는 잘하면 수성 못했거든? 근근히 붙었어. 시험이란 건 그날 운이 엄청 좌우한단 말이야, 실제로. 요번에 뭐 다마전에도 지가 다 맞을 줄 알고 다 맞은 게 아니라니까. 다만 기본적인 실력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그날 컨디션을 최대한 좋게 해야 돼. 뭐 이거는 내 이야기인데 시험을 이렇게 쫙 쳐보니까 가장 시험을 잘 봤을 때가 언젠가 같냐면은 조금만 긴장했을 때. 긴장이 안 되면 또 시험이 잘 보지도 못해요. 너무 긴장하면 또 손 떨려서 하지도 못하잖아, 솔직히. 딱 1교시 국어 치고 한 5번 정도 풀어가는데 긴장이 살짝 풀리면서 그날 컨디션이 되게 좋을 때 최상의 점수가 나오는 거지. 시험은 공부를 잘하는 비결하고 학문을 잘하는 비결은 완전 달라요. 학문은 천천히 쉬엄쉬엄 많이 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는 단기간에 밀어붙여야 되는 거거든. 머리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반복해야 되는 거고. 내가 재수생 애들 이제 올해 3학년 애들 이제 재수하려고 상담 오잖아. 그러면 이제 뭔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 과연 그럴까?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앉아 있었겠지. 집중을 얼마나 하냐. 집중을 얼마나 하냐. 오케이? 너희 생각에는 뭐 수석 한 해가 기본적으로 새벽 1, 2시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공부합니다. 근데 정말 뭐 다마전에는 새벽 4시까지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 너희가 공부하는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그게 더욱 중요한 거거든. 그게 공부 잘하는 비결이야, 그게. 계속 했던 거 그 반복하고. 너희 이제 겨울방학 이제 됐으니까 막 인강 쫙 사가지고 막 책 쫙 밀어놓고 국어 강민철 뭐 영어 뭐 수학 뭐 쫙 책만 막 냅다 해놓고 제대로 안 보면 의미가 없어요.
딱 자기가 정말로 메인으로 하는 책, 그 책만 제대로 보고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로 생각해갖고 공부를 해야지 1등 합니다. 내가 말하는 건 1등을 하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거. 그냥 단순하게 1등 하는 건 말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지구학도 마찬가지야. 너희 지구학이 나중에 이제 7월, 8월 됐어. 그때 이제 한두 개 이하로 틀리지 말아야 돼. 그러면 가서 다 맞는다고. 시험이 어렵게 나왔네. 뭐 유형이 달라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오케이? 뻔하거든요. 나오는 게 정말로. 자,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아까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단위 시간, 단위 면적 단위란 말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얘는 뭐냐? 단위 시간에 방출된다는 이야기를 해. 단위 면적 단위란 표현을 안 해. 그러니까 용어가 문제 수능 용어가 다르거든. 단위 시간, 단위 면적 단위면 E = 시그마 T의 자성 표면 온도만 따지면 되고 그 다음에 단위 시간에 방출된다는 표현을 해. 이거 쓰세요, 그게 그냥. 단위 시간에 방출된다고. 단위 시간에 방출. 이게 단위 시간에 방출되는 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광도입니다, 광도. 아까 했잖아. 비인의 변이 법칙하고 E = 시그마 T의 사성하고 광도 가지고 수능 문제 하나 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내가 조금 이따 쉴 텐데 쉬고 나서 이거 적용시키는 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로. 자, 광도는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표현했지? 자, 형광펜 있는 사람은 자,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요걸 쓰게 돼, 실제로. 앞에 있는 4파임, 나발이고 시그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 요걸 쓰게 된다고.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자, 반지름이 2배.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2배. 이렇게 되면은, 태양의 2배라고 해봐. 그러면은 광도는 몇 배가 될까? 그럼 여기 2의 제곱 4. 이 2의 4승 16. 16 곱하기 4가 되니까 64가 되겠지. 64배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너희가 생각하기에 지구학이라고 뭐 이렇게 안 나오고 루트도 나오고 막 사인 코사인도 나옵니다. 지구학에서는. 알겠습니까? 너희 문제 다 계산해놓고 사인 30도, 사인 60도 이런 거 몰라가고 틀리면 이게 쪽팔린 거죠.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딱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첫날부터 막 빡세게 들어가는데 고개 들고 나를 봐봐. 우리가 첫 시간에 뭐를 했냐면은 내가 처음에 딱 들어올 때 그걸 이야기했지. 비인의 변이 법칙을 이야기했지. 람다 맥스는 T분의 A. 최대 파장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오케이? 그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뭐라고 했어? 보난바초 노즈발 해가지고 보라색 쪽, 요쪽은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세고 자외선. 자, 빨간색, 여기는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약하다고 이야기했어. 오케이? 그래서 아까 뭐 별이 다가오면 뭐야? 청색 편이. 벽이 멀어지면 적색 편이라고 표현했지. 그치? 그 다음에 한 게 뭐야?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에너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오케이? 그런데 이건 단위 시간, 단위 면적 단위라는 용어가 나와야 돼. 문제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배웠던 건 이게 쫙 다 비치면 표면적이 곱해지지. 4파이 제곱. 그래서 광도는 결국 나중에 기억하면 돼. 광도는 4파이 제곱 곱하기 시그마 T의 사성. 이건 우리 가르치는 사람이 기억하는 거고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분광형 배웠다. 분광형. OBAF, GKM. OB 쪽이 표면 온도가 높고 KM 쪽이 표면 온도가 낮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볼 때 OB 쪽을 보니까 주로 헬륨 1, 헬륨 2, 수소 이런 애들이 많았지. 그 다음에 요게 GKM에서는 뭐가 많았니? 아까 칼슘 2 이런 애들이 많았지. 그걸 볼 줄 알면 돼. 그리고 A0는 망K. 자, 그 다음에 태양은 G2고 5800K이다. 자, 10분 쉬었다 합시다.